김건희 씨가 바쉐론 시계를 건넨 사업가에게 시계값 2,900만 원을 이체하고 그 증빙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시점은 이달로 1심 재판의 마무리 단계인 특검의 구형 직전이었습니다.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감형을 노린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여도형 기자입니다. 특검은 지난해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 장모집을 압수수색하다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는 김건희 씨 요청으로 구매 대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분이 찬다 그러면 선전되니까 그거 지시해야지. 5천만 원대 시계를 영부인 할인으로 3,400만 원에 샀다는 건데 김건희 씨가 서 씨에게 건넨 돈은 시계값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500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심 직전인 이달 초 김건희 씨가 서 씨에게 시계값 잔금 2,900만 원을 이체하고 이 내역을 재판부에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관계자 접촉 등 지적이 나올 수 있어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고 보낸 것이라며 구매대행 대금 지급이라고 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바쉐론 시계 외에도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목걸이를 받은 적 없다고 하다가 재판에서야 받긴 했지만 대가성이 없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에 대해서도 특검에서 진술을 거부하다 마찬가지로 대가성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우한 화백 그림을 전달한 김상민 전 검사는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정작 김건희 씨는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 도중에 또 큰 뉴스가 하나 좀 터진 게 있어가지고 요거만 잠깐 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건희 우리가 김건희 한다는 지 진짜 오래됐는데 김건희의 그 매관 매직 매관 매직 관련해서 오늘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일단 어떤 혐의가 있는지 혐의부터 잠깐 좀 정리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오래된 사안이라. 네, 그 최재형 목사로부터 디올백 소수한 혐의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있지 않습니까? 네. 반 클리프 목걸이 이거 6천만 원대입니다. 자, 그리고 서성빈 역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로봇계 사업가. 네. 로봇계 사업가. 자, 그리고 이배영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 맞아. 그리고 김상민 이른바 저 네, 검사로부터 검사. 예. 이우한 화백의 점으로부터 그림 요거를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조금 전에 1심 선고가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징역 7년입니다. 징역 7년. 7년 선고했습니다. 징역 7년. 1심 선고가 7년. 요거는 여러분 매관 매직 혐의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징역 7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뭐 반클리프라든가 브로치라든가 금거북이, 바쉐론 콘스탄틴 요런 것들을 다 알선 명목 금품이라고 인식을 했다. 그래서 수수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네. 잘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건 하나 더 있죠. 박성재가 이제 1심에서 공소기각당한 혐의가 그 청탁금지법 혐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김건희가 자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박성재한테 연락한 게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공소 기각을 했는데 기각됐죠. 그걸 종합특검으로 넘겼어요. 네. 그래서 다시 기소할 겁니다. 다시 기소하면 박성재와 김건희는 그건 아마 되게 셀 거예요. 네, 그건 청탁금지법 자체 뭐 그런데도 굉장히 센 형량이 나오기도 수사를 무마한 거니까. 네. 그렇게 있고요. 지금 뭐 다른 건 아니고 뭐 적십자 관련해서는 뭐 여러 논란이 그냥 있는데 뭐 그렇다고 이제 제가 이제 어제도 방송하고 그랬으니까 다른 건 아니고 이번에 박성재 1심 판결문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 정리하기 전에 제가 그럼 짧게 정리할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휴방 기간에 발생했던 그런 또 중요한 뉴스였는데 박성재 1심 선고가 있었어요. 네. 우리가 휴방 기간 동안에 이진관 판사가 또 정말 25년. 내 느낌에는 내란하고 유일하게 지금 싸우는 사람이 이진관 판사 같아. 사법부에 대해서 1심 그 결과를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특검이 구형을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근데 이진관 판사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와, 올려서 선고하고 법정 구속. 이 사람이 지금 사회에 나와 있었거든. 그렇죠. 예, 정말 믿기지 어려운 그런 현실이었는데. 근데 보도를 얼마나 제대로 안 했는지 이 박성재가
이게 구속이 안 된 상태인 거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태반입니다. 네. 예. 아니 근데 구속영장을 2번 기각을 기각을 해가지고 시켰잖아. 예. 혐의 소명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거는 이진관 판사 스타일이 2심에서 깎을 거 알고 저렇게 하더라고요. 네, 딱 올려쳐서 딱 깎여봤자. 그렇게, 깎여봐야 많이 나오고.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짚을 부분이 뭐냐?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는 부분인데 한동훈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게 뭡니까? 마치 본인이 다 내란 막은 맞아요. 것처럼 그렇죠. 윤석열하고 대척점에서 자기가 다 싸운 것처럼 그게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잖아. 내가. 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진관 판사가 짚은 부분들이 있어. 오. 근데 이게 언론에서 다뤄지질 그렇죠. 않고 있습니다. 요거를 오늘 봉지욱 기자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판결문에 판사가 일부러 적는 부분이 있어요. 안 적어도 되는데 일부러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전 적었다고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 박성재 판결문에 그래픽 7번, 자료 7번 보시면 두 번째 문단 우리 수환 씨가 좀 읽어주십시오. 이 회의는 정부와 대통령실, AR 소속 국회의원 잠깐만요. 이날 회의가 뭐냐면 2024년 12월 3일 내란 다음 날 12월 4일 오후 2시에 국무총리 공간에서 뭐 정진석, 한동훈, 나경원, 추경호 뭐 등등등 해갖고 다 모여요. 회의를 합니다. 정대 관계자들이 다 모여. 그러니까 내란 바로 다음 날. 당정대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회의를 해서 무슨 회의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회의 내용이 이제 세 번째 문단입니다. 세 번째 이제 문단 나온 보여주세요. 거야. 여기에 이제 거기서 무슨 한동훈 얘기를 이름이 했는지 나와. 우리는 몰랐는데 여기 나온 거예요. 한동훈 이름이 나와. 거기 회의에 한동훈이 참여했다고. 네. 근데 한동훈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이거를 지금 빨리 소개해드려. 세 번째 문단. 그렇습니다. 거기서 AT는 정진석입니다. 네. 정진석. 자, 이 회의에서 정진석은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관하여 야당의 의회 폭거는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고 그로 인해 편안한 날이 없어 분노하였으며 결국 고뇌 끝에 정상화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회의 중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자 한동훈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하려면 그 정당성이나 이유에 대해 잘 논리를 구성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 한다. 자료 6번으로 바로 와. 이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야기하지. 계엄의 정당성.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자기 주장을 막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참석자들은 윤석열이 하야하거나 탄핵 소추를 당하거나 특검 수사를 받아서는 안 되고 경찰과 군 인사 및 김용현 등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등 대책 마련과 이 사건 비상계엄의 합리화, 정당화, 논리 개발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동의하였으며 와. AT가 정진석. 은 계엄의 정당성, 불가피성에 대한 논리를 구성해서 금일 자정까지 윤석열에게 보고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와. 피고인 박성재는 그 과정에서 당정대 회의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고자 소지한 수첩에 논의된 주요 내용을 기재하였다. 와, 이거 대박 사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이게 박성재 수첩의 존재가 나온 거잖아요. 예. 이게 저게 이제 증거로서 채택이 된 건데 저기서 보면 한동훈이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뭐 대국민 기자회견을 뭐 윤석열 막무가내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참여했다는 게 딱 한 문장밖에 안 나왔는데 이 수사를 해보면 쭉 나올 거 아닙니까? 저 네.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맞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박성재도 들어갔지 한독수도 들어갔지 한동훈을 보호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네. 예, 근데 하는데 그렇다면 저기서 저렇게 말을 하고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실제로 저 일이 이루어지죠. 그렇지. 12월 그 7일. 윤석열이 대국민 다발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자기 핑계를 막 대는데 그 다음 날 한동훈과 한덕수가 관저에서 윤석열 만난 다음에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그렇죠. 기자회견을 해요. 기자회견. 네, 그 영상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12월 7일입니다. 이제 내란이 있고 그렇죠. 시간이 좀 흘렀죠. 12월 7일에 한동훈이가 나와가지고 뭐 윤석열 뭐 탄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랑 한덕수가 국정 한번 운영해 볼게 이런 취지. 네.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은 것처럼. 그 굉장히 웃기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영상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 위법 사태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에 대한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바 있으니 혼란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의 최선인 방식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게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도 협의할 것입니다. 대통령 퇴진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하여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너 뭔데? 아니, 너 뭔데 도대체? 근데 본인이 마치 내란하고 싸운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 1년의 시간을 보면 12월 4일에 당정대 회의에서 논의된 것들이 실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게 지금 보시면 저게 2차 내란 아닌가요? 맞아요. 임기를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결정하겠죠. 와. 윤석열의 임기를 자기들이 결정하고 직무 배제시키겠다. 그리고 정부와 당이 공동 운영하겠다. 우리 헌법에 저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저게 위헌적인 발상이고 위헌적인 행동을 실천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도 1차 특검에서 이 부분을 수사를 안 하니까 이진관 판사가 기록을 보다가 야 이거는 적어놔야겠다. 진짜 훌륭해. 적어놓은 거다. 이 힌트를 준 거죠. 훌륭해. 근데 종합특검이 지금 2차 연장을 해가지고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아. 사실상 수사하기 어려운데 아. 이거는 국수본이나 뭐 경찰이라도 수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또 이 이진관 판사가 그러니까 판결문 속에 숨겨놓은 비밀이 또 하나 있는데 내란과 관련해서 뭐 처벌을 받은 검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재가 유일하죠 그나마. 현직 검사들이 많이 가담을 한 것 같은데 이상하잖아요 지금. 네. 근데 판결문 속에 검찰이 내란에 어떻게 좀 동조가 가담한 돼 있는지 정황이 나와 있는데 9번 자료 보시면 이것도 한번 읽어주시죠. 자, 검찰의 내란 가담을 의심할 만한 추가 정황이 존재하지만 특별검사 등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 지휘부로부터 서울 남부지검과 수원고검 관내에 별도의 계엄 관련 지시가 내려졌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저게 내란 당일에 밤에 검사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수사 기록을 판사가 보니까 이것들 봐라. 8번 자료를 보여주세요. 지금 딱 전화를 합니다.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12월 3일 11시 1분에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하고 심우정 총장은 12분 후에 대검 공공수사부장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자정이 넘겨서 다음날 그러니까 0시 25분에 저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남부지검의 차장감사한테 전화를 해요. 근데 조금 또 있다가 다시 심우정은 신흥석 남부지검장한테 직접 전화를 합니다. 남부지검이 어디입니까? 국회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여의도. 국회 소관이고 지금 저 전화만 있는 게 아니라 수원지검과 수원고검의 검사들, 지검장들이 막 서로 막 통화하고 특히 그 강백신 아시죠? 네. 네. 우리가 어미준하고 강백신 대표적인 조작검사 행동대장들인데 강백신 성남지청장이 대검 과학수사부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통화 내역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 검사들이 뭐라 그래? 특검에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상황이 급박하니까 서로 불안해가지고 전화한 거다. 네. 대검 그러니까 허정이라고 대검 과학수사부장이 어디냐면 대검의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당했거든요. 다른 피의자들 전부 다 중앙지검에서 하는데 저만 거기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대검에. 근데 대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거의 탑이에요. 그래서 저게 왜 그러냐면 왜 또 수원이냐라고 봤을 때 성관이가 과천에 있잖아요. 수원지검 관할이에요. 수원지검 관할이고 거기서 이제 뭐 서버를 방첩사 이 사람들이 성관이 서버 봐봐야 뭐 알겠습니까?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이 가서 뭐 거기 심더라도 뭘 하겠죠. 그런 일들을 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통화를 하고 근데 합수부에도 파견을 하고 뭐 어디도 파견을 하고 이제 검사들을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멈춘 거죠. 그래서 없던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거를 특검에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이진관 판사가 적어놨어. 보여진다라고 딱 얘기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죠. 진짜 지금. 훌륭해. 이진관 판사는 진짜 훌륭합니다. 맞습니다. 이 진짜 잊어서는 안 돼. 맞아요. 이진관 판사. 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만나서 저는 아주 반가웠는데 앞으로는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아니요. 예. 쉴 때마다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안 쉬어요. 네, 이제 안 쉬고. 왜 그래? 아니 어차피 앞에 하니까 몸풀기 방송. 몸풀기. 몸풀기 방송. 아예 선언을 하시는구나. 아니 그리고 매불쇼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한테 좀 물어보고 하세요. 묻지도 아니야. 않고 뇌피셜로 해. 아니요, 그 뇌피셜 아니에요. 내부에 저 빨대들이 있습니다. 매불쇼 내부에 있죠. 제가 회식도 시켜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다 틀린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나는 아주 속상했다는 얘기 드리고요. 우리 네. 박수환 씨도 저 매봉쇼 생각해봐요. 저요? 2배 줄게. 2배 받고 교통비. 2배 받고 교통비 들어갑니다. 거마비까지. 그러면 매봉쇼는 최영진 씨 보내겠습니다. 아, 최영진 씨가 거기 간다면, 저로서는 손 안 대고 코프입니다. 아주 그 알토미가 빠지겠네. 좋았습니다.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님. 네. 제가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님 좋아하는 건 알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저 자꾸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안 미워하죠, 저? 네, 유일하게 내가 지켜준 사람인데. 고맙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은 요즘 어떻게 활동하기 좀 어렵거나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건 없으신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으시고. 네. 흔들림 없고요. 흔들림 없으시고. 네. 네. 다 뭐 좀 제자리 찾아갈 걸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세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 나누고요. 오랜만에 또 영화 이야기가 아이고.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오랜만에 일하니까 좋네. 그러니까 아니 저 실제로 일하니까 좋다. 매불쇼 쉬고 나서 진짜로 몸이 아프더라니까. 몸 아파. 진짜로? 진짜야. 이게 긴장이 뭔가 풀려서 그런지. 진짜야. 그리고 이 시간만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 내가 이번 쉬는 동안에 내가 좀 많이 좀 돌아다녔거든. 네. 야, 매불쇼 좋아하는 분들 많더라 진짜. 아유 그럼요. 난 아예 몰랐어. 밖을 안 다녀서. 좋아하는 분들 많더라고. 근데 당연하죠. 쉬는 시간에 요 팟빵에 계속 오신 것 같던데. 그것도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하면은 마치 진짜 뭐가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 문제 없다니까. 네. 아니, 요 근처에서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우리 또 새로 오신 작가분들 네. 또 계시니까 옛날 이야기 하지 마시고. 네, 이번에는 김건희 관련한 메간매직 재판 선고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목걸이, 시계, 그림 등등 받은 혐의를 받고 있죠.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메간매직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전화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기업인 등 5명으로부터 약 2억 9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각종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즉, 김 씨가 받는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추징금 6,480만 원을 명했고 청탁의 대가로 받는 이완 화백의 그림과 금거북이, 다이아몬드 귀걸이와 브로치, 디올백 등을 모두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대통령 배우자는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되는 위치인 만큼 누구보다 엄격한 절제와 책임감이 요구되는데도 김 씨는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김 씨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맞사이 인사청탁과 함께 1억 380만 원 상당의 고가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약 3,9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또 다른 인사들로부터 임명 청탁과 공청 청탁 등을 대가로 금거북이와 억대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금품 공유자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오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업가 서성빈 씨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형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아직 1심인 만큼 김씨 측이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결론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예, 신다인 기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김광민 변호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죠. 나와 계신데요.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김건희 1심 선고 나왔고, 요거 메간매직 진짜 총 다 합해서 이제 오늘 재판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총 한 3억 원어치예요. 시계, 네네. 브로치, 그림, 금거북이 이런 거 받았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래도 모든 혐의가 다 유죄가 난 거는 의미 있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이게 국민 그냥 법감정으로서는 7년은 좀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선은
이제 김건희의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재판 진행 중인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혐의와 재판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냥 김건희 전체에 대한 형량은 아니기 때문에 예, 7년이 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혐의 중에 한 개라는 거고요. 그럼 잠시만요. 그러면 나중에 다른 재판들 다 합해서 그게 합해지나요, 형량이? 그렇죠. 그렇군요. 예, 그 중에 하나다. 요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예, 희망을 갖고. 또 검찰이 7년 6개월 구형했잖아요. 네. 예, 7년 6개월 구형한 거는 그 특가법상 그 알선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가중치까지 다 넣어서 최고치로 구형한 겁니다. 7년 6개월은 예, 최고치로 구형을 하고 여기서 7년이 나왔으니까 형량은 사실 비교적 높게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해당 혐의로서 최고치가 7년 6개월인데 네네. 근데 이제 판사의 징역 7년 선고는 그 최고치에 거의 근접하나. 예,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상 재판부도 선고를 하면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나쁘다 맞습니다. 이런 표현을 예. 사용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신분이 대통령 영부인이니까 네네. 사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로서는 벌하지는 못하지만 네. 뇌물로 3억 받았으면 거의 뭐 이거는 징역 10년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예, 매우 무거워지죠. 예, 매우 무거워지는데. 근데 이제 신분이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거는 뭐 공무원만큼이나 굉장히 좀 중한 그렇죠. 직책이었었기 때문에 이 정도 굉장히 중형이 선고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로봇계 사업가에게 받은 시계 관련해서는 사실 선고 앞두고 시계값 보내서 이거 재판장에 이거 좀 혹시 형량 감경하는데 좀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는 않은 거죠? 우선 무죄 주장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이 내용 자체는 한 3,400만 원 정도 되는 명품 시계인데 처음에 시계를 그러니까 김건희 주장은 구매 대행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로 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예. 처음에 이제 뭐 착수금 쪽으로 500만 원을 주고 네. 시계를 받고 나머지 잔금 2,900을 준 거다라고 했는데요. 재판부는 착수금 500만 원도 부인했습니다. 착수금 500만 원도 받았다라는, 그러니까 지급을 했다라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러니까 시계 전체 자체를 구매 대행이 아닌 명확한 그 뇌물로 받고, 네. 실제로 그 서씨, 네. 로봇계 사업자인 서씨가 그 이후에 대통령 경호처나 국방부 등의 상당히 많은 납품 계약을 시도하고 진행됐던 이런 정황들도 나와가지고요. 굉장히 그 재판장이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거론된 여러 가지 혐의점 중에 서씨 관련된 혐의가 또 상당히 제일 무겁게 판단된 걸로도 보입니다. 그 금거북이는 어떻게 보셨어요? 금거북이 사실은 혹시라도 요거 받은 게 금거북이랑 같이 줄 때 축하 카드를 줬기 때문에 네네. 이게 뭔가를 바라는 청탁성이 아니다라고 보면 어떡하지? 또 이게 또 우려점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피고인이랑 변호인단이 강하게 주장했던 부분인데 예. 그러니까 윤석열의 당선의 축하로 준 거 아니냐. 근데 그 자리에서 메모는 축하 메모가 있었지만 예. 그 자리에서 사실상 인사청탁이 이 구두로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그 축하 카드는 단지 형식에 불과할 뿐이고 예. 실질 내용은 인사청탁이었다라고 명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배용 회장이었나요 당시에? 그래서 그 교육위원장에 임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도 얘기했고 지인을 통해서도 또 압박을 했고, 그렇죠. 예, 청탁을 했고 그 부분도 인정이 됐고요. 서봉관 회장 관련해서도 네네. 사실 이제 이게 나토 3종 세트에서 굉장히 목걸이, 브로치, 귀걸이 다 받았는데 요것도 사위가 이걸 대가로 해서 직을 받았잖아요. 네네. 예, 요것도 이제 인정이 된 거죠? 예. 인정이 됐고요. 이 범죄에다가 품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좀 그렇지만 참 이게 대한민국 영부인의 범죄라고 하기에는 품격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많이도 해먹었어요, 정말. 그래서 서희건 본인이 돈도 많은데 직접 사서 할 예. 일이지. 서희건설 회장, 이봉관 예. 회장한테 고가의 그 액세서리를 선물을 받고 거기서 이제 자기 맞사이 인사청탁을 해서 그 인사청탁이 실제로 국무총리실 비서로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근데 또 선고 과정에서 재판장이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이봉관 회장은 맞사이 인사청탁만을 위해서 뇌물을 준 게 아니라 그 이외에 서희건설의 향후
여러 사업에도 도움을 받고 거기에 청탁을 하기 위해서 금품을 제공했다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예, 이봉화 회장도 법정에 출석을 해서 그런 취지로 그 증언을 했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단지 뭐 그 인사청탁만 놓고 보더라도 이건 매우 부정한 일이지만 그것을 떠나서 서희건설이라는 건설사, 중견 건설사의 아주 광범위한 로비 창구로 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행위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걸 영부인이 받아주니까 그렇죠. 예, 판사의 판결문에서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뇌물을 준 사람들의 직업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다양하다. 네. 그래서 특정 어떤 부분만 이제 영부인이 받아 먹은 게 아니고 그냥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당선되자마자 예. 네, 심지어 개중에는 해먹을 결심. 당선되기도 전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아주 광범위한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예. 연령의 사람들로부터 소위 말해서 넙죽넙죽 받은 거죠. 예. 그래서 도저히 이게 대한민국 영부인이 행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사실 상당히 낯뜨거운 예. 상황입니다. 아, 오늘 이제 판결에서 이우한 화백의 그림이 진품인지 아닌지 네네. 이것도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네. 이유가 있나요? 우선은 이거 참 촌극인데요. 촌극이죠. 예, 촌극인데 해당 그림을 뭐 오빠의 장모 집 어딘가에 숨겨놓기도 하고 예. 복잡하고 또 그 나오니 이제 그림이 나오니 자기는 또 이게 가짜다. 나는 가짜라고 가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예. 전혀 청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했어요. 사실은 예. 앞에 이제 서 씨의 그 고가 시계도 이게 뇌물이 아니라 구매 대행이라는 또 핑계를 댔잖아요. 예. 뭐 그런 식의 핑계입니다. 이거는 그림이 나와버렸으니까 그림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게 가품이라서 나는 이걸 받는 것에 대해서 뭐 별다른 생각 안 했고 아, 그렇게 주장했군요. 이건 뭐 청탁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진품이냐 가품이냐라는 것이 또 재판에서 또 논쟁이 됐던 거죠. 근데 진품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를 또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선고를 할 때 이 이우한 화백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바세론 시계, 금거북이 저보다 몰수한다. 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피고인으로부터 6,480만 원 추징한다. 추징 강압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그 김건희 이제 받은 자도 굉장히 중형을 선고 받았는데 준 자들도 중형을 네네. 선고 받았죠. 예. 다 중형 선고 받았습니다. 예. 선고 받았고 그 최재형 목사. 네. 최재형 목사는 사실상 공익제보자잖아요. 예. 최재형 목사 그거 좀 아쉽더라고요. 공익제보자이긴 하더라도 어쨌든 법법 행위는 맞기 때문에 그래서 벌금 800이 나왔습니다. 아주 많이 나왔어요. 좀 어떻게 좀 안타깝긴 하죠. 그래서 예. 최재형 목사만 벌금형이 나오고 예.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됐습니다. 집행유예 나왔군요. 그 김성민 검사, 전 검사, 예. 이우한 화백 그림준 검사 네네. 관련한 그 선고는 오늘 아니고 따로 재판을 했었잖아요. 김상민 예. 검사 같은 경우는 현직 공직자 예. 이 신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좀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재판이 진행돼서 지금 현재 그 곧 항소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게 1심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거는 저도 지금 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찾아보고서 저희 뭐 제작진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게 재판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 기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수감 중인 김건희 오늘 이제 재판장에 나온 모습을 보니까 막 절뚝거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재판 내내 이 CCTV에 본인의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 변호사랑 약간 조금 전략을 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김건희 피고인을 이렇게 가리고 있고 김건희 씨는 판사 쪽으로 이렇게 몸을 돌려서 본인의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수감 중임에도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답장 보내면서 뭐 나름 잘 살고 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행태들을 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지자들 아직도 이거 본인들을 다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잠시 말씀드리면 김상민 검사 같은 경우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됐던 유죄는 선고를 거고요. 받았군요. 비교적 높은 형량이 나왔고요. 김건희의 그 팬레터 팬레터 그럴 거. 이거에 대해서
그 팬레터를 많이 받고 이 중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답장도 보낸 것 같아요. 네, 답장도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답장을 받은 사람들이 공개하면서 또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김건희 측 변호인들이 야 이거는 공개해달라고 보낸 게 아닌데 공개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 좀 너만 봐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또 주의를 줘서 또 문제가 또 오히려 더 이슈가 된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자기 위안인 건가요? 왜 그렇게 또 편지를 주고받고 뭐 안에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안에서 할 일은 상당히 없을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 편지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잠깐 언급은 했지만 이 사건 자체가 되게 상당히 엽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영부인이 한 사람이 뭐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혹은 몇 억 단위의 뇌물들을 받고 그 뇌물도 뭐 액세서리 이런 걸 받았다라는 건데 사건 자체도 엽기적인데 사실은 그 안에서 김건희의 행위들도 그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안에서 다 편지를 받고 편지에 대해서 몇몇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자기가 무슨 연예인 팬레터 받은 것처럼 답장을 보내고 이런 거는 일반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오늘 일단은 1심 선고가 났고 당연히 항소를 할 겁니다. 네네.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또 아무튼 판단을 받을 텐데 이번에 이 징역 7년 요 선고의 징역형이 혹시 뭐 조정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제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적용 법조가 특가법으로 가서 형량이 좀 적게 나온 감도 있어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조가 규정하고 있는 형량에서는 거의 최고 형량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게 그 죄질이 워낙 무거워서 형량이 줄어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도 이 정도 형량이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한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봅니다. 그렇군요. 유지가 돼야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그 재판들을 받고 있는데 네네. 좀 무죄 나온 것도 있었고 생각보다 좀 적게 나온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 좀 다 합해서 한 뭐 몇십 명 정도 아늑하게 거기서 보내다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